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삼국의 통일신라 조직 관련된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그 삼국의 이제 간등 조직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게 이제 표는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표로써.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그 고구려가 있고 백제, 신라 이렇게 있는데 고구려의 제일 높은 관직은 대대도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 같은 경우에는 자평, 상장평이 제일 높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17관등을 해가지고 뭐 이별찬, 이처찬 등등등 해서 찬자가 이렇게 붙은 게 있죠. 예, 그래갖고 예전에 부족장들은 이제 붙을 때 찬자가 붙었고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위와 외의로 나눠져 있어요. 경위는 주로 이제 그 경주에 사는 사람들, 국인을 대상으로 했고, 외인들은 이제, 경주 밖에 살고 있는 그런 촌주들, 주로 노인들 계층들에게 줬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통합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상국의 간등정 제정비는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이렇게 넘어갈 때 각 부족 세력들에 이제 따라 조직된 거야. 그래서 신분제와 연관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나중에 율령을 통해서 정비를 했죠. 그래서 상국의 간등은 이제 요 표에도 보는 것 같이 고구려는 10등급, 14등급, 백제는 16등급, 그 다음에 신라는 17등급인데 고구려 백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에 명확하게 들어있고 그렇지만 이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측 사도의 기록을 의지했기 때문에 중국 측 사도에 따라서 뭐 고구려는 10등급이 있고 14등급일 때도 있고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그 고구려 간등 조직인데, 자, 고구려 간등 조직은 두 개 계열로 있어요. 여기 뭐 04년으로 됐는데, 05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관직은 이제 대대도죠. 이 대대도. 그래가지고, 이게 제 말 잘못되네요. 이게 대대도 04년 나왔고, 밑에가 05년이죠. 형 계열이니까. 자, 일단 대대도가 이제 제일 높은 관직으로서 원래 대대도는 대도라는 그 고위직 관료의 명칭이었는데 고위직 관료 중에 제일 높은 고위직 관료를 대자 붙여서 대대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신라의 대등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상대등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대대도 했다. 그 다음에 크게 형 계열과 사자 계열을 이렇게 나눴죠. 이 명칭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뒤에 형자가 붙어. 형자. 예. 그래갖고 조이드 대형, 뭐 대형, 소형, 등등. 그래서 이제 형이라는 것은 형님 이렇게 해서 깡패대기에서는 좀 서열이 높은 사람을 형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족장 세력들이 집권적 왕권의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힘이 좀 강한 사람들은 좀 형이 되는 거고 대형이 되는 거고 힘이 작은 사람은 그 소형이 된 거죠. 그래서 부족장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통합이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맥족의 어떤 지배 질서 속에서 좀 높은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은 대형, 작은 사람은 소형 이렇게 불렸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자는 원래 의미가 조세를 거둬들이는 사람이거든요. 좀 행정적인 관리 출신이라는 거. 그 명칭에서 사자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가 좀 약간 그 신라나 고구려에 비해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볼 때 빨리 정비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제 지배 집단이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북쪽으로 내려왔죠. 예. 그래서 토착적 기반이 미약했기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강력한 지배 구조 조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빨리 정비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백제는 또 이제 특징이 또 뭐냐면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중국에 발달된 정치 제도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고유 명칭 대신에 중국의 명칭을 주로 사용했고, 그래서 이게 육차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식 명칭이죠. 예. 그래서 육차평, 16강 등이 보이는데 이거 중국 사서에서 보이는데 보통 육차평 16강 등은 뭐 고이황 때 우리가 그 완비됐다고 이제 삼국사기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학자들은 고이항 때보다는 사비 시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사회에서 이런 그 명칭들이 사비 시대에 이제 거의 모이거든요. 그래서 고유왕 때는 이런 명칭들은 출발에 불과했고 그 당시 이제 그 실제적으로는 사비 시대 때 완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국식 그 간제명들이 많은데 뒤에 부분에 솔계열, 덕계열, 우명계열 이런 것들 이제 붙였고요. 자, 신라는 그 이벌찬 이하 17간등이죠. 버프왕 때 완성했죠. 삼국사기에 보면 유리왕 때로 돼 있는데 실제로 유리왕은 아니고 이거는 뒤에 있는 내용을 소급해서 이제 쓴 거고요. 버프왕 때 이제 완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울진 봉평기에 그걸 보고 이제 입증하고 있죠. 그래서 울진 봉평비에 율령체제 완비와 함께 같이 이제 그 간등제도도 완비됐다고 보면 돼요. 자, 이거 내용은 이 뿌셈에 있는 내용인데요. 뿌셈에 이제 보면 이제 구특강에 보면 그 크게 세 시기로 나가고 간등제 정비 내용을 보고 있어요. 법황 7년 이전, 그냥 7년 이후, 그 다음에 나중에 완비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되게 요거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진골과 비진골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진골 계층들은 1등급 이별차부터 해가지고 5등급 대하창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래서 5등급 아창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대하천부터 해갖고 이변차까지는 진골 계층들이 이제 차지하는 거야. 물론 진골도 이제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별창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대하창까지 전에 아찬 이렇게 올라가고 그 전에 이제는 더 올라가면 등급은 그대로 둔 채 대우만 중하창, 삼중하창, 사중하창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중위제라고요. 오두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남아까지 올라가죠. 대남아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육두품이 없을 때는 여기 이제 그 오두품에서 중위가 설정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남아, 삼중남아 해가 구중남아까지 해가지고 2창까지 보장을 해줬죠. 자, 뭐 사두품은 대사까지. 그래서 각각의 골품에 따라서 간등제가 연결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려면 그런 중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대우받는 방식으로 해갖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상당히 배타적 성격이 강해요. 왜냐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도 육천이 학대가면서 지방을 통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주로 간등제 그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경위는 국인들 예전에 사조 육천 사람들만 적용되는 거고요. 지방민들은 주로 이제 뭐 외의에 적용되죠. 그래서 나중에 경위로 통합되지만 지방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무리 실력자라도 자기가 지방민 노인에 속할 경우에는 중앙간지에 들어가지 못해요. 항상 지방에 머물러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궁예가 아니라 저기 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왕건 이런 사람도 아무리 그 지방에서 날고 길고 뛴다고 해도 절대 그 두품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죠. 골품제 안에. 그래서 간등의 명칭에서 끝에 붙어 있는 찬사지가 있는데 이 찬사지는 예전에 족장적 의미였다. 그래서 이 족장의 명칭이 이제 고대 국가 이름 산의 간등치고 편제됐죠.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비간등 육두품은 이제 출신들은 그 두품제 자체가 예전에 수장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층이 아니라 그 간 밑에 있었던 부족장 밑에 있었던 그런 행정관료 출신들 후손들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찬자가 붙었죠. 예. 그건 뭐냐면 육두품이 이제 네모난 김씨세력과 협력하면서 왕권에 큰 확립에 공헌했기 때문에 요쪽 육두품에서 이제 6에서 6등급에서 9등급까지 아찬에서 급찬까지는 요거는 원래는 간층의 예전에 부족장 후손들의 자리인데 요걸 육두품으로 해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찬자가 아차부터 급찬까지 육두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육두품한테 넘겨준 거지 원래는 진골 그러니까 골 쪽들이 이제 차지했던 간층이 차지했던 자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골품은 크게 이제 간과
그 다음에 강군관등과 비강군관등 이렇게 나왔어요. 강군관등 간자는 부족장이죠. 얘도 예전에 부족장의 후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관등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유능한 그러니까 왕과 왕귀족의 그 밑에 있는 관리들 후손들이 올라가는 관등은 비강군등으로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강군관등에서 이제 그 이걸 골 쪽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진골과 성골 이렇게 갈려졌고요. 비관등관등은 원래는 이제 그 두품제 있죠. 두품제에 관련된 건데 1등품에서 5두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6두품이 이제 뭐냐면 형성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처음에는 남하까지 올라갔지만 그 당시 이제 남무왕 김시세욕을 협력하는 과정에서 6두품 계열한테 자기가 예전에 누렸던 골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기 급차부터 아창까지 넘겨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다음 전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호주 무제가 군대를 출동하여 요동을 침략하니까 왕이 군대를 이끌고 배산 들판에 가서 이들 맞아 싸웠는데 온달이 성봉이 되어 신껏 싸워 수십 명을 베었다. 자, 요 사도에서 이제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평왕왕이에요. 평왕왕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바보 공주, 바보냐고 그 바보 는 온달과 평강공주 할 때 이제 했던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은 그 당시 평강왕, 예, 평강공주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고 그 남편이 그 온달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군대 있고 배산에 들판을 가서 맞서 싸웠는데 온달이 성봉이 돼서 신껏 싸워 수십 명을 목을 베었다. 자, 여러 군사들이 이날 승리를 타고 쳐들어가 크게 이겼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공을 논하는데 온달이 제일로 지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왕이 기뻐하며 이 자가 내 사이다 하고 나서 얘를 갖추어 맞아들이고 대형이라는 버스를 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여기에 가와 같이 형계열의 간등에 지닌 성격을 쓰시오. 자, 이거는 약간 족장세력들이 집권적인 왕권 아래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족족 기반에 따라서 줬던 것이 형계열이죠. 그래서 이 대형이라는 간직을 줬다는 건 좀 약간 큰 세력한테 준 거고, 좀 작은 세력들은 소형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 온달은 이제 우리가 평강공주 설화에 의하면 마치 바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바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미천한 평민 출신도 아니죠.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 가문이다. 다만 상위 귀족이 아니라 약간 하위 귀족이나 그다음 평양성 일대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신흥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렇지만 신흥 세력이지만 아예 너무 작은 간직을 준 건 아니고 대형이라는 간직을 준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중류급 정도 세력은 될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후 왕의 총애가 더욱 두터워지고 건의가 더욱 성하였다. 영향을 지기하자 온달이 말하기를 신라는 우리 한강 유역의 땅을 빼앗아 군요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있는데 요때 신라가 우리 한강 유역의 땅을 빼앗은 군요를 만든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다뤄봤는데 6세기 때죠. 6세기 때 신라가 이제 뭐냐면 백제와 함께 한강 유역을 이제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상당수가 어디까지 함경도까지 올라가요. 네, 진흥왕 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고구려가 많은 땅을 또 함경도 일대를 뺏었지만 아직까지 계린령과 중령 서북 쪽은 기속되지 못했어. 그리고 이게 이 지역이 이제 오늘날만 강원도 일대, 충청도 일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병사를 맡겨주시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땅을 다시 고구려에 이렇게 지배해야 돼. 놔두겠다. 그러니까 정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찬산에서 이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전사했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고구려가 장악했던 한강 유역이 한강 유역이 이제 뭐냐면 신라한테 빼앗겼던 시기가 6세기예요. 6세기.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6세기니까 6세기에 고구려 처한 사항이 뭐였냐? 이거는 귀족 연립체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나제 연합군이 한강 유역을 공격해서 점령했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북지와 돌고래 압력이 있었죠. 그래갖고 남쪽의 병력을 떼서 북쪽으로 이제 이동시켜서 돌고래 싸우기 위해서는 강경도 좀 이국당을 좀 떼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양홍왕을 이제 직위를 둘러싸고 그 당시 내분이 있었죠. 추군계와 세군 간에 어떤 내분이 있어서 그래서 거의 2,000명 정도 죽었다고 됐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귀족 연립 체제가 형성됐다. 그 예전에 한번 부채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이번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그 합의제도, 삼국시대 합의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자, 그래서 그 삼국시대 합의제도를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기출 주제별 내용을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테마 13번 넘어가죠. 네, 26페이지. 자, 삼국시대 합의기구는 이제 그게 백제는 정상회의, 그 다음에 신라는 하백회의, 그다음 고구려는 제가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목적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조해서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있고 귀족 중심의 국가 운영. 그래서 왕권이 세졌지만 왕 혼자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귀족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합의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왕위 계승이나 선전포고, 불교 승인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의 이제는 제가회의라고 하는데요. 이 제가회의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여러 제자와 그다음 가짜는 부족장이죠. 여러 부족장이 모여서 했던 회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초기 때 회의 형태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백제는 정사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백제의 재상들이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그 다음에 모두 그 기타 모두 간사회장도 3년마다 교대를 했다. 그래서 자평 같은 경우에는 그 대대로 마찬가지로 왕이 먼저 직접 선발하지 않고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갖고 뽑혔고 그다음 왕이 그건 그냥 추임만 해줄 뿐이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백회인데 하백회는 진흥왕 때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만장일치제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중대사는 사형지. 그 당시 그 신라에서 신성시 여기는 네 곳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당들 토속 신앙을 믿을 때는 신성한 그 무당들이 이제 그 뭐냐면 구술냈던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이제 불교와의 사찰이 되었던 곳이 사형지죠. 그래서 상대 등이 주도했다. 상대 등도 이제 그 누가 뽑았냐면 귀족들이 뽑았던 거죠. 예. 그 의미는 삼국이 중앙 집권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아직 왕권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왕을 중심으로 하되 귀족들 끌어들여서 국왕이 모자랐던 그런 관료주의나 집권력 보완하고 통합력과 동원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합의기구를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자,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재상을 뽑을 때 후보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뒤 그 이름에 인자를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을 샀다. 그래서 정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백제 정사원 얘기는 이제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큰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이겨냈다 한다. 이를 하백이라고 하고, 한 명이나 반다면 통과하지 못한다. 하백회의와 같죠. 만장일치제. 그리고 이제 대대는 3년마다 교체했다. 만일 마땅한 인물이 없어 서로 성급까지 볼 때는 각기 사벽을 동해서 싸워 이겼다. 자, 대대로인데, 자, 여기에서 대대로가 그 왕에 의해서 선발된 게 아니라 예전에 요 기출 관련된 사주 있었죠. 서로 간 합의를 통해서 선발했다. 만약에 합의를 못할 경우에는 서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대대로가 됐다. 왕은 그냥 단순히 승인만 해줄 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당시의 정치가 상당히 귀족 연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왕권이 강한다고 하지만 왕권이 강화시키는 거는 이제 중앙 집권하는 상대적 의미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귀족 세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다 정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합의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대대도나 자평이라든지 그 다음 상대 등을 선출해서 그가 이제 뭐냐 왕권이 서로 공존하면서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바델사를 이제 볼게요. 바델사. 요번에 바델사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쟁장 사건. 그래서 내년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델사도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델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죠. 자, 요 바델사를 이제 보기 전에 바델사와 관련된 주제별 내용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바델사가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그 페이지 8편 몇 페이지 보시냐면 29페이지 보세요. 예. 자, 바레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 동북공정과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레 정치사와 관련돼서 이제 그 직접 시험 문제 나왔지만 한국사 능력 검증이나 이런 데서는 문항의 업적과 무항의 업적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번에 시험 문제는 거죠. 신라와 당나라의 외교 관계. 예. 그래서 신라 당 또는 일본 간의 외교 관계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이제 문화 유적지, 고구려, 바다의 문화 유적지죠. 예. 그래서 이게 11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다의 중앙 지방 행정구역. 자, 이렇게 키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다의사를 보죠. 바다는 그 이원적인 연합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지배층은 고구려, 피지배층은 말갈족.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일본학계의 견해고, 되게 이제 중국이나 또 뭐냐면 러시아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거는 말갈족의 역사다. 그러니까 말갈족은 오늘날 만주족이죠. 그래서 당연히 바다는 중국의 지방 조건의 역사다. 소수민족의 역사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얘네들 말갈족의 역사야. 그래서 흑수말갈족이라고 해서 러시아 지금 연해주 지역에 있는 그 소수민족이 있죠. 그래야지 요때 이제 이 말갈족의 역사라고 주장해야지 나름대로 모호했어요. 이 당시 연해주의 영국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지금. 자, 근데 일본은 우리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죠. 지배층 고구려, 피지배층 말갈. 우리나라나 북한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난, 그다음 대응 등등을 했고, 그 대외적인 자주정신을 포착하고, 그 다음에 대내적인 왕권강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고구려와 마찬가지 내재 외양 체제를 취했던 거죠. 그 안으로는 항제국을 취하고, 밖으로 이제 중국 간 사대 관계에서는 당나라 관계에서는 제국 체제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난과 대응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보다는 국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용으로. 자, 고항 때 이제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대조양이 그 길림성 동문산에 건국을 해서 처음에 국호를 진이라고 했죠. 나중에 바다를 개칭했고요. 그 다음에 무왕 때 이제 보면 무왕 때는 영토를 많이 확장시켰어요. 그래갖고 북만주 일대까지 장악하고 신라 북방이 그때 신라가 이제 북방의 경기를 강화시켜 나갔죠. 당나라가 이제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흑수 말갈이 당과 연결되니까 흑수 말갈을 공격했죠. 그때 흑수 말갈을 공격하고 시켰던 그 당시 무왕의 동생 대무해가 그 명령을 거부하니까 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대무해가 중국 도망가죠. 당나라로. 그리고 나서 그 무왕이 당나라에 이제 사신을 파견해서 대무해를 죽여달라, 아니면 소환시켜라 했더니 거부를 하고 그 저쪽으로 피난시켰어. 몰래.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제 뭐냐면 다시 무왕이 장묘를 이제 파견해서 상동 지역에 있던 등주를 공격을 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당나라는 한번 당하고 나서 신라 연결해서 그 대무해를 시켜서 이제 유주를 공격해서 바다를 공격하고 당과 신라군이 바다를 이제 협공하는 식으로 공격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마도산 전투에서 그 바대군한테 깨지고 당나라는 신라군은 바대 남쪽을 쳤다가 그 당시 그 한바대 막 눈이 내려가 도저히 못 가갖고 후퇴를 하게 되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대가로 이제 신라는 뭘 얻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폐강진을 얻었죠. 자, 이건 대립적인 그 당나라 대립 과정에서 무왕은 때는 대립했는데 문왕 때 들어서는 이때는 좀 친선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국교를 수입하고 유학생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빈곤가도 응시하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지배체를 정비해갖고 뭐 중경, 상경, 동경 이렇게 천도를 했죠. 그 다음에 신라와 삼설 교통동인 신라도를 개설을 해서 관계를 이제 대립 관계를 해소했고 그 다음에 그 바대 국왕이라는 호칭을 당나라부터 받게 되죠. 근데 이 바대 국왕이라는 건 당나라에서 이제 불렸던 명칭이고 그 자기들이 스스로 바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당나라에서 그렇게 붙여진 명칭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당시 그 바대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고조라고 불렸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일본 국세도 고조 국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의 입장으로 볼 때 그건 인정할 수 없죠. 왜냐 자기가 멸망시킨 고조라는 나라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고조라는 국 대신에 그 바대국이라는 명칭을 썼다라는 게 학계 의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대 정치 조직은 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했어요. 그래서 간제를 정비했고, 근데 실제 운영에서는 바대의 독자성이 보여준다. 그래서 독자성에 근거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삼성이 형식성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문화성이나 중소성 대신에 상서성 역할은 정당성이 장관이 대내성의 선조선 그다음에 우상과 중대성의 그 자상을 통관하는 그런 것들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중국에서는 문화성이 이제 뭐냐면 그 심이 있었는데 이 문화성보다는 그 중국에 심이 없는 상서성이 실질 정당성 장관이 그 뭐냐면 그 선조성과 중대성을 통관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여기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게 그 선조성의 우상이 아니라 자상이고, 그 다음에 중대성의 우상이야. 그래서 이거 좀 곤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심히 그 정당성, 그 상서성 역할은 정당성이 큰 역할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당성 밑에 자사정 또 우사정이 있어갖고, 이그 자사정은 이제 자윤이라는 그 감독 그 저기 장관이 통과를 했고, 우사정은 우연이라는 그 장관이 총괄했죠. 그래서 충인위 자사정에는 그 다음에 우사정에는 지유엔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육부를 각각 세 부씩 나눠갖고 이원조 운영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명칭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호병 이렇게 하지 않죠. 육부의 명칭 뭐예요? 유교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아하했다 이렇게 하죠. 아름답게 꾸몄다 이렇게 이제 이거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이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넘어가서 발해 이제 지방행정 조직을 보죠. 자, 발해 지방행정 조직은 5경 15부 62조예요. 그래서 이제 5경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도에 보면 5경이 있죠. 그래갖고 5경의 위치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동경 용원부, 상경 용충부, 그 다음에 중경 홍덕부,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 이렇게 해서 5경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수도가 어디예요? 상경 용충부죠. 이 상경 용충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5경 제도는 아마 이제 그 부여 계통들이 5경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고구려도 5부제국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5경제를 이제 5로 끊어지는 거는 부여 계통의 이제 사람들인데 부여, 발해, 고구려는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5부에서 이렇게 부여부, 그 다음에 회원부, 뭐 안원부, 정리부, 솔빈부 등등등 부가 있죠. 하부 단위로서 부는 이제 각 민족 부족별로 해갖고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수도 이동이 중경, 상경, 동경, 상경 이렇게인데 맨 마지막 수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래서 상경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해에 이제 그 부 안에 그러니까 15부 안에 또 분해부가 있어요. 총장들이 이제 임명을 했고
부예에 또 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오경제를 바탕으로 해갖고 15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또 62주가 있다. 이렇게 좀 그래서 경, 부, 주.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경이나 부까지만 관리를 파견했고, 62주는 이제 뭐냐면 그 토착 세력들이 이제 그 뭐냐면 통치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2주 안에서 또 이제 밑에 촌장, 수령들이 있어갖고, 예, 분해부가 여기죠. 그래서 이제 촌장도 있어갖고 통치를 했다. 그리고 바레가 우리 민족이라고 민족 국가가 볼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예전에 2000년도에 나왔는데 이건 동북공정과 관련돼 갖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북공정은 중국이 우리의 이제 바레와 고구려를 자기의 지방 역사, 지방 정권의 역사로 이렇게 서술됐고, 그다음 중국의 역사도 이렇게 편입시키려는 그런 작업들 이제 동북공정이 나오죠. 뒤에 더 얘기할 텐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바레는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의 국가죠. 그래서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근거를 쓰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일단은 바레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 중에 자신을 고려왕, 고구려 왕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고려 국왕, 고구려 왕이라고 칭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바레 지배층의 대다수가 고구려 유임이었고, 그 다음에 바레 미술 양식 중에 고구려 요소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바레 지배층의 무덤 양식이 고구려 돌방 무덤 이런 것들이 닮았고요. 온돌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양식이죠. 그 남방 방식. 그리고 일본어 간 사신 중에 고시와 대시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당대 사람이나 후대 사람들이 신라 대비를 해서 북국이라고 인식했다. 우리가 이제 남한, 북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인식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남국, 북국, 신라는 남국, 그 다음에 바레는 북국 이런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보다는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이제 인식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바레를 보는 시각들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눈여볼 게 유독궁의 바레고요. 유독궁의 바레고, 그래서 신라 바레를 남북국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그리고 바레사를 독자적으로 다는 최초의 사서였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레 외교 정책을 볼게요. 바레 외교 정책은 요번에 이제 나온 것이 당나라 관련된 내용인데, 당나라가 아니라 이제 잘못 말 잡았네요. 예, 뒤에 이제 그 바레하고 신라 관계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자, 하여튼 당나라 관계인데 대립관계는 아까 무왕 때죠. 무왕 때 친선 관계로 바뀌었다. 문왕 때로. 예, 그래서 8세기 초에는 대립관계에서 흑수부를 공격하고 장무rek은 상동반도를 공격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 문왕 때 들어와서 친선관계로 돌아서서 그 유학생 빈곤과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합격하고, 그래서 유학생들 많이 가서 빈곤과 합격했어요. 근데 빈곤과는 외국인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각오 제도예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관계에서 보면 대립과 친선관계 교체돼. 그래서 대립관계와 관련된 사례가 있고 친선관계 관련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대립 측면에서 신라 지배층의 보수적, 배타적인 거죠. 자세들. 그냥 신라 지배층 입장일 때는 포용성 없어요. 얘네들 좀 지금도 그렇지만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좀 약간 포용성 없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신라 지배층들이 좀 배타적 성격이 강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됐고, 그다음에 바레 지배층의 반신라인들. 신라 의식. 왜냐면 이들 고구려 유민계통이 많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제 당과 신라의 협공을 받고 망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의 이강과 분열 정책. 흔히 중국 애들은 이제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의제의 정법 있죠? 그래서 바레와 신라를 이간질시키고 대립시키게 만드는 그런 외교 정책이 있었고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쟁장 사건이나 등재 서열 사건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게 그 쟁장 사건 이 시험 문제 나왔고, 예문에 등재 서열 사건들이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쟁장 사건은 뭐냐면 897년에 당에 간 그 바레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을 걸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항제를 주변으로 해갖고 나라의 서열에 따라 국가의 서열에 따라서 이제 당나라가
자리를 배정했는데 원래 이제 당나라는 신라를 더 높게 봤기 때문에 신라 사신을 좀 윗자리 않고 바레 사신들 아래로 놨어. 그래서 바레가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그다음에 바레 사신이 이제 신라 사신보다 더 윗자리를 요청했으나 그 당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쟁장 사건이고요. 자, 그다음에 등재서열 사건은 906년에 일어났는데 자, 이것도 예문에 있죠.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래서 신라의 최원이라는 사람이 삼체 중에 한 명이죠. 발해 오광청보다 빈군가의 득차 등재 서차가 앞섰어요. 그래서 당에 이제 사신을 왔던 오광청의 아버지 재성 오소도가 아들의 석차를 올려달라고 청했으나 거절된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암기해 두세요. 대립된 측면을 볼 때 두 가지 사례가 이제 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당나 요청을 따라서 발해 공격을 시도했다. 친선 관계는 대조영이 대하천에게 이제 대조영에게 대하천을 제수했다. 그래서 이게 그 최초의 문집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친선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조영 입장일 때는 대하천을 제수받았던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하천 자체가 5등급이죠. 예. 대종은 왕이고 근데 신라의 어떤 뭐냐면 일종의 5등급 정도는 되는 갈립밖에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친선의 의미로서 이렇게 보내는지 아니면 신라가 바다보다 너희보다 우위다 이렇게 이제 보냈는지는 이게 생각을 해볼 문제지만 일단은 통론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친선 관계의 한 사례로서 파악해 두시면 되고 사신이 교환됐고 그 다음에 신라도가 설치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국이라는 표현을 썼고 건황 공격을 받은 바레가 신라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신라가 수락을 했다고 나오는데 수락은 했지만 실제로 군대는 파견되지 않았어요. 예.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고지를 피하기 위해서 외화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그래서 어떤 심지어는 일본이 뭐냐면 바레와 협공해갖고 신라 협공계획을 세웠는데 그냥 일본의 내부 사정이나 발해 거절로 좌절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발해는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했고 그리고 국제 외교 관계 이런 신라와 그 당시 당나라의 외교 관계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일본과 계속적인 교류를 했고 특히 이제 경제적 교류를 많이 했어요. 20년마다 한 번씩 사절단을 파견하고 사절단을 파견할 때마다 조공 그 사절단을 같이 파견했죠. 예. 그래갖고 여러 가지 무역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역사서에 바레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그거는 일본과 바레가 많은 교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바레의 문화는 귀족 중심의 어떤 예술,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당의 문화를 흡수했죠. 그래서 고구려 문화와 당의 문화가 같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측면에서 어떤 것이 고구려고 어떤 것이 당의 요소인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거꾸로 됐네요. 예. 그래서 당나라 요소는 삼성육부, 주작대로. 예. 상경 자체가 당나라의 이제 그 장안설 모방을 했잖아요. 간등제, 그런 등등. 정월궁지모절, 예. 그래서 벽돌무덤. 고구려 요소는 이제 오경제. 그래서 부여나 고구려 정통의 오경이라고 했죠. 오부 이렇게 5단위로 끊어지고 온돌장치. 그래서 청장의 모주인 구조. 모주인 구조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아니라 예,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그 벽이 있는 게 아니라 벽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 벽면이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예, 천장이. 예. 그래서 이 천장 형태가 평형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모주인 구조죠. 상호제 불상 양식. 예,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와당의 연화문, 석등. 그래서 되게 불교는 고구려적 요소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해공주문에서 구식 돌방 무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발해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고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였고요. 그 다음에 발해 왕들이 이걸 이제 불교를 이용해서 자신을 왕죽불 사상에 입각해서 그 뭐냐면 마치 부처처럼 묘사를 했죠. 그래서 문왕의 존호 중에 이런 것들 이제 보면 알 수 있죠. 금륜이라든지 성법이라든지 다 이게 뭐예요? 예, 그 뭐냐면 전령수왕, 전령성왕과 관련된 그런 칭호에서 볼 수 있고 예전에 이제 볼 수 있는 간음신앙과 법방신앙을 동시에 이제 모시는 이불 병자상이 이제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죠. 자, 그리고 학문도 되게 발달됐는데
당으로부터 서적을 수입하고 유학생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많이 발견됐어. 그래가지고 그 국내 공식 기록도 있고 한학 수준도 상당히 높았어요. 자체적으로 역사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바레인들이 만든 역사서는 당나라가 이제 거란족이 그 바레를 멸망시킬 때 다 소실됐다고 볼 수가 소실됐다고 이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 바레의 역사를 이제 공부할 때 구당서나 신당서 아니 일본의 역사책을 바탕으로 하죠. 예. 자, 그다음 바레 고분 중에 이제 두 가지 고분이 유명하죠. 정해고분 공주묘, 정효공주묘. 정효공주나 다 그 문왕의 그 딸들이야. 세 번째, 네 번째 딸들인데 정해공주묘는 이제 구식 돌방 무덤이고요. 정효공주는 중국의 벽돌 무덤이죠. 네, 그게 벽화가 존재하고 있고, 자,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구식 돌방 무덤이 주류고요. 근데 중국의 벽돌 무덤 소수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정해공주묘든 공통점은 모듈 청장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청장이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갖고 구성이 됐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바레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편에 관련돼 가지고 예, 또 계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이 편에서 이제 좀 보면 자, 지도에 표시된 바레 5경 중에 성왕 이후에 바레가 멸망할 때까지 도읍지는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그 지도에서 하나하나 좀 찾아봐야죠. 자, A는 이제 뭐냐면 이건 상경 용총부예요. 상경 용총부. 자, 그 다음에 A고 있고 B는 어딜까요? 이거는 예, 중경 현덕부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어디죠? C는 동경 예, 용원부죠. 그 다음에 D는 어딜까요? D는 예, 자, 이 D는 서경 압록부야. 자, 그러면 이제 성왕 이후인데 성왕은 그 앞에 이제 얘기하고 잠깐 이제 놓친 게 있는데 그 원래는 그 바레 그 수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바레 그 수도가 어제는 동문산에 있었죠. 동문산. 그러다가 이제 중경을 옮겼고 상경을 옮겼고 그 다음에 동경을 옮겼죠. 여기가 이제 문왕 때까지예요. 여기. 그러다가 이제 성왕 때 수도를 다시 상경 옮겼어. 상경의 위치가 여기죠. 상경 용충부. 예. 그래갖고 요 이후부터 바다가 멸망할 때까지 수도는 계속 상경이었어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일까요? 그쵸? A번에 1번에 속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 두실 때 그 수도의 위치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죠. 자, 바레 제도와 문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행정조직은 이원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의 간장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예, 이원적인 조직은 맞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정당성, 상사성 역할하는 정당성이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갖고 자사정, 우사정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바레의 그 각 부서의 역할이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야. 그래서 6부하고 7사의 업무들이 담당 업무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예. 그래서 6부가 있으면 그와 또 비슷하면 7사라는 조직이 있어요. 겹쳐. 예. 자, 그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다. 7사 또는 7시라고 하죠. 7시. 예. 사보단 시라는 명칭을 많이 써요. 간청 시자. 사자가 이제 불사자로 또 해서 사자를 사자로 읽을 수 있으니까 7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당나라에 좀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당나라에도 육부가 있고 예전에 구경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한나라 때 구경이 없어지지 않고 구시가 됐어요. 그래서 육부의 업무하고 구시의 업무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종전의 간청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관청을 그 기능을 똑같이 역할을 하는 육부를 만들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바레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 그, 그 명확히 구분되었다니까 틀렸죠, 이거는요. 예, 예, 일단은 모든 것을 보니까 틀렸고. 자, 2번 보면, 왕의 명칭은 가독부다 하고, 방어부터 책봉받은 연호를 썼다. 앞에는 맞죠. 근데 뒤에는 틀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측 기록에 보면 그 발해 백성들 왕을 가독보다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당나라 책봉받은 연호를 썼다는 건 좀 안 맞죠. 독자적인 연호 있죠. 예, 그래가지고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뭐냐면 당나라부터 이제 받은 연호를 썼겠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자 일단 틀렸고요. 이 가독보다는 이제 어디나 한용운 씨가 쓴 다시 찾은 우리 역사의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다음 고분 양식 고구려 정통이 강하게 숨쉬는 돌무지 덜련 무덤이 주류였다. 이건 딱 틀렸죠? 굴식 돌마 무덤이죠. 네, 굴식 돌마 무덤. 자, 돌무지 덜련 무덤은 어느 양식이야? 신라 양식이죠. 신라 양식. 네, 틀렸고. 그 다음에 정예공주의 모지는 사륜변륜처 고종적 격식을 따랐다. 예, 맞죠? 정예공주 모지는 중국풍이에요. 벽돌무덤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이고 사륜변륜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이 맞는 건 4번이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발해는 고구려 계승국가다. 드러난 발해사의 기속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뒀다. 러시아는 발해를 말갈의 역사, 중국은 당나라 지방정권 역사를 이야기한다. 자, 발해는 고구려 계승국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내주인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해의 이제 기속 문제에 따라서 그 중국 측이나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각각의 견해가 다르죠. 그래서 요 견해 부분은 이제 한국사 길라잡이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 3편 내용에 발췌를 해놨거든요. 예,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라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일단 발해 지배층이 고구려인 그리고 발해 유적 귀족성 중에 대시와 고시가 많았다는 거 고구려인들 성들이죠. 고구려 성인들인 대시와 고시가 많았고 발해가 일본과 교섭할 때는 고려 국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발해 고분의 상당수가 그 고구려 양식에 영향을 받은 굴식 돌방 무덤이다. 예, 그 온돌 장치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잊혀진 역사인 발해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라와 발해 남북부 인식한 조선 후기 때 신학자와 그 저서명을 쓰시죠. 쉽죠? 이거는 이제 그 유독공의 발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또 나왔거든요.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때 이거 한번 더 살펴보기도 하고 일단 이 발해 문제에 관련된 거 발해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4번. 자, 이 4번은 발해의 도성 유적지하고 한일 무장 투쟁지를 서로 뭐냐면 연결시켜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발해 관련된 고대사 부분과 그 다음에 근현대 부분을 현대사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냈다. 이게 좀 특징인데 자 일단은 이제 지도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가가 있고 자 이게 좀 명확하게 보이나요? 예, 예. 자 가가 있고 자 여기 대전양령이라고 했죠? 대전양령. 예. 이건 대전자정 전투를 얘기하죠. 이게 몇 년에 일어났냐면 1933년에 일어났어. 33년 7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 독립군과 그 다음에 중국 호로군 간에 연합작전을 벌였죠. 그래서 일본과 싸워서 이제 큰 승리를 했다. 중국 호로군들은 이제 예전에 그 남만주 철도를 지켰던 일본의 계례 부대예요.
근데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제 그 태도를 바뀌어서 한국 독립군과 함께 일본군과 싸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상당수의 이제 그 군수품을 노예했는데, 자, 이 전리품 분배 문제로 해갖고 또 중국군 그 호노군하고 한국 독립군 싸움이 일어나.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일본군한테 내분 때문에 동령여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호노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해. 원래 이 호노군 자체가 이제 남만주 그 철도를 지키는 일본 괴뢰군이기 때문에 그 본성은 그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죠? 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바다사와 함께 같이 나왔죠? 예, 봉오동 전투. 예, 봉오동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라는 동경 용원부죠. 예, 동경 용원부. 그 다음에 다는 뭘까요? 이건 중경 형덕부죠. 아이고, 지워졌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데 이 마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청산리 전투예요. 청산리 전투 있는 곳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는 걸 찾으니까 가와 마하설명 중에 가전투, 그러니까 대정량 전투죠. 자, 대정량 전투에 승리한 독립군 부대는 쌍성부로 이동해서 그 대일강전이 일어났다. 쌍성부는 그 전에 있었던 전투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라겠죠? 예, 1933년 7월 달이죠. 근데 쌍성부 전투는 1년 전인가요? 1932년 예, 8월 달에 일어난 전투야. 32년.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만주의 그 철도 요충지인 쌍성부를 공격했어요. 그 일본군 격퇴한 그런 전투죠. 그래서 전후 관계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나전투는 뭐죠? 봉오동 전투죠. 봉오동 전투는 누가 이끌었죠? 그렇죠. 홍범도가 이끌었죠. 자, 홍범도가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는 중강당을 모체로 한 대종교를 중심으로 부대가 크게 활약했다. 우리 알다시피 이제 중강당을 모체로 한 대종교 집단은 북로군종서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이건 뭐하고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 앞에는 청산리 전투와 관련되니까 마와 관련된 전투죠. 예. 그 다음에 다주변의 고분군에서는 고구려 속실분의 정통을 보여주는 정예공주 모지가 발견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왜 틀렸을까요? 자, 정예공주 모지는 그 당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 이건 왜 틀렸을까요? 이거는 그 정예공주 모지는 그 뭐냐면 철저하게 이제 고구려 석실분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근데 이 다주변이 아니에요. 정예공주 모지는 다는 이제 아까 말씀은 중경 홍덕부에 있는 그 모지 형태가 아니라 거기 위치가 이제 어디 있냐면 약간 북쪽에 있는 도나에 있어요. 도나. 그래서 위치가 틀렸어.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아, 잠깐 제가 그 앞에 있는 문제에서 자꾸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 수정해서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약간 여기 보면 이제 그 정예공주 모지에 설명했는데 제 정효공주 모지에 잠깐 착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정예공주 모지는 이게 그 구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벽돌 무덤 정효공주 모지죠. 예,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사륜변륜처를 해갖고 고정적 벽실을 따는 게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지만 제가 설명을 잘못했으니까 좀 약간 수정해서 좀 접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는 이제 동국 영웅부죠. 동국 영웅부는 이제 그 바대 시대의 법화 신앙의 유행에 따라 알려준 이불 병자상이 출연됐다. 예. 그래서 이불 병자상은 이제 뭐와 뭐를 이제 모시는 신앙이냐면 그 당시 그 법화경에 근거했던 석가와 다보의 이불을 모시는 신앙이에요. 불상이야.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예.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예.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뭐 어차피 이제 인터넷 잠깐 검색을 하면 되니까 일단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이불병자상이죠. 그래서 이 이불병자상에 그 두 개의 부처가 있죠. 발의 유적지인데, 그래서 석가여대와 다보여대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불상이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그 발의 불교가 고구려의 불교 양식을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그 불교 양식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그 이불병자상을 한번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마해 전투에서, 청산리 전투에서 참여했던 지휘관 중에 그 해방 후에 대동 청년단장이 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일단 이거 답은 4번인데, 이렇게 체크해두고, 자, 요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은 마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냐? 근데 마전투 청산리 전투를 얘기하는 건데, 대동 청년단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1947년에 강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지정천이라는 장군이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당시 국내 청년단체들을 통합해갖고 만든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승만 정부에 이제 협조를 했고, 이 지정천이라는 인물은 되게 유명하죠. 일본 육군상관학교 출신이지만 일본군 장교에 있다가 그냥 어디로 갔어? 만주에 만명했죠. 1919년에.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에 있으면서 독립군 간부 양성에 힘썼고, 그리고 서도 군전서군의 간부가 되어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했어요. 근데 이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에는 참가했던 부대를 보면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단, 주로 북만주 지역의 일대 부대들이 참가했어요. 그래서 지정청은 전투에 직접 참가하진 않았어요. 다만 그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이제 연합군인 서위의 대한독립군단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사실과 맞지 않다. 그래서 답이 나죠. 좀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역사과 부도에 있는 유물, 위치, 독립군의 활동들을 그 뭐냐면 역사과 부도에서 이제 매번 확인해 둬야지만 풀 수 있는 거야. 예, 단순히 알아가지고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역사적 사실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그 지리적 위치 같은 것들 이제 파악을 같이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볼게요. 자, 기역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니은의 제도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건 뭐냐?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네. 자, 요거는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건데, 그 가와 나와 사전을 보면서 풀어보기도 하죠. 자, 신은 신은 모는 아래입니다. 이때 신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고운집이라는 게 있죠. 고운집은 최치원의 문집이에요. 그래서 이 신은 최치원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최치원의 이제 문집 중에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거기 이제 그 북국 거상포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냐면 허락하지 않아서 고맙다. 북국이라는 건 발해죠. 그래서 발해가 그 앞에 신라 사신보다 있을 거자니까 이건 요거니까 주구할 거자 같은 거죠. 그래서 위에 앉는 것을 뭐냐면 요청을 했는데 발해사신데 이걸 허락하지 않아서 뭐냐면 감사의 표시를 해갖고 올린 그 포문이다. 황제에게 올린 포문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신년 충년 축가사실로 간 왕자 대보혜가 발해 왕자죠. 그래갖고 장을 올려서 기역이 라고 주청을 하였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기역의 내용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쟁장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발해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도 위에 앉을 것을 요청한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지치게 엎드려 살펴본 건데 황제의 명령 살펴본 건데 국명은 선언하는 것이 근래 힘이 세고 약한 것에 인하여 일컬어진 게 아니라 조정의 제도로서 위에 등차의 이권을 어떻게 성세해 가지고 바꾸겠냐. 마땅히 옛 제도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신라가 예전보다 바레보다 더 윗자리에 앉았고 비록 바레가 지금 세다고 해서 신라보다 윗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래서 황제 곁에 있는 그 좀 더 가까운 자리는 신라에게 배정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고마운 표시를 이제 올린 거죠. 사업으로 북국 거상포를 통해서. 예. 그거는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바레의 국력이 신라보다 앞섰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나는 등재 서열 사건을 얘기한 거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빈곤가에서 이제 신라와 바레 학생들 간에 우위를 다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그 고조서의 채원이적에 적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채원이는 이제 처음 이름은 신지이고 경주 사람이고 성품이 간대하고 인자하다. 어렸을 때부터 글짓글 잘했다. 신라 말 나이 18세 당에 유학해서 예부신랑 설중구 아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디 합격했다 그죠? 빈곤과. 이 빈곤과는 당나라 때 그 당시 외국인들을 등용했던 그 시험이 빈곤과야. 과거 시험이. 설중구라는 건 그 지공거죠. 자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원이는 문생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시험 감독관을 얘기한 거고, 이때 이제 바레제상 오소도의 아들 강찬이, 아마 오자는 이제 말갈족들이 주로 오자, 까마귀 오자를 쓰거든요. 성으로서. 자, 아들 강찬이 있었는데, 같은 해 급제했다. 자, 오소도가 당의 조회로 왔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이 채원이 아래에 있음을 보고 포문을 올려 청하기를 신이 과거 본조에 들어와 급조를 했는데, 본조는 당나라죠. 이름이 이동 위에 있습니다. 지금 신의 아들 강찬도 채원이에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채원이의 그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내용이죠. 채원이는 이제 출신이 어디예요? 신라 말기 때, 통일신라 때 사람으로서, 육투푼 출신이죠. 육투푼. 그래갖고 이제 그 삼채라고 불렸던 인물 중에 하나야. 채치원, 채원이 뭐 이렇게 해갖고, 육투푼 출신 하나였고, 이 사람은 그 나중에 이제 채치원, 채승호, 채원이 같이 삼채 불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채원이 같은 사람은 고조에 이제 붙어요. 그래갖고 고조에서 이제 높은 또 간직까지 올랐던 사람이고, 삼채 중에 한 명이었던 채승호 같은 사람은 누구한테 붙죠? 후백제 권원의 책사가 되고요. 최치호는 끝까지 신라를 섬기고 있다가 자기만 안 도와주니까 그냥 산으로 들어가죠. 해인사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빈곤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 5번 문제는 등재 서열 사건과 쟁장 사건을 다룬 내용이에요. 관련된 사료인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통론 내용 정도만 읽어보시면 금방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사료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틀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발해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끝났고, 다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면 동국공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동국공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동국공정이 뭔가, 그리고 중국 측의 주장들과 우리의 방방 내용들,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동국공정은 예전에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 고구려 중시의 독자의 천하관도 이 동국공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태도는 뭐랄까, 그 지금 중국이 지배하는 영역은 다 중국 거다. 이런 식의 논리죠. 그리고 그 소수민족의 역사도 우리 거다. 중화민족 거다. 그래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 논에 입각해서 그 뭐냐면 소수민족의 역사, 고구려 발해, 그 자기 입장을 때는 조선적 역사죠.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뭐냐면 편입시키려는 그 고려 중국의 역사를 편입시키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영토의 어떤 그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뭐 북한까지 먹겠다, 아니면 통일 한국이 간도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그런 정치적 의도도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 측에서 이제 자신이 왜 발해와 고구려를 지방 정권에 자신의 지방 정권을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고구려가 나 발해나
그다음 조공채권 관계를 했다. 근데 조공채권 관계는 그 고구려 발해만 했던 게 아니죠. 여러 국가들이 같이 했던 거고, 단지 조공채권을 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 중국의 그 식민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정권을 볼 수 없다. 논리죠. 그리고 이제 그 평양의 고구려 천도에서 고구려 역사 해갖고 쭉 여러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못 해드려요. 각자 보시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예. 자, 최근 중국 그 학계에서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동북공정을 얘기하죠. 다음 자료 A는 어느 중국 학자의 고구려 기속 문제에 대한 견해 부분이다. 자,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된 역사 사실을 쓰고 이와 같은 논리가 부당한 이유를 자료 B의 내용을 활용해서 세 줄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A를 보면 고구려는 중국의 역대 왕조와 신속관계를 유지했다. 고구려는 7세기 이르러 그 당시 긴 기간 동안 스스로 중국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삼국, 양진, 남북조회 등 중국의 대분열 시기에도 각 분열 정권과 긴밀한 신속관계를 유지했다. 여기에서 신속관계는 뭐죠? 예, 조공채권 관계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당황조가 이제 세워진 후에 고구려 봉역도를 갖다 바친 기억이 있어요. 봉역도는 고구려의 지도죠.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고, 그다음 동진, 송로부터 제양 후류에까지 고구려의 군주들은 남북 양조부터 봉작을 받았다. 예, 조공채권 관계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 조공채권 관계는 비와 이제 상관없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 다 맺었어. 백제, 신라, 주변의 유목민족들. 그 다음에 1번. 물론 조공에서 조공 관계 맺은 것도 있고, 채권도 안 맺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조공, 채권 같이 맺은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형식적인 관계고, 그렇게 맞아야지만 중국과 또 무역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단지 조공, 채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주변에 조공족 채권 관계를 맺었던 그 다른 나라도 다 지방정권에 속할 수밖에 없죠. 백제도 그렇고 그 신라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을 비에 한정돼서 이제 방박하시오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가와 나사조를 이제 보면 뭐냐? 자, 이거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 강개토대왕인데 그 예전 시조 추몽왕이 기반을 잡을 때 북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머님의 하백의 딸입니다. 자, 왕이 나루토에 말하기를 나는 꼭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머니의 하백의 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아시 항 천지자 하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그 뭐냐면 천손의식을 볼 수 있죠. 천손의식. 그래서 이 천손의식은 그 당시 중국의 천자의식하고 좀 다른 개념이야. 중국은 이제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하늘의 아들이 아들이라는 사람, 하늘의 이제 아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천손의식을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물론 이게 자자는 천자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아들 자자로 해석하면 예,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요게 누가 집어넣어요? 헤브로가 이제 끼어들면서 그 당시 주몽 헤브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각관계 형성되니까 이제 천손의식을 부르게 된 거예요. 요거까지 좀 설명하면 좀 시간이 기니까 넘어가기도 하고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는 18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이죠.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면 자 동이매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동이매금이 그러니까 동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좀 해석이 좀 그런데 신라의 매금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마리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좀 오타네요. 예,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좀 해석 3편 해석 좀 약간 이렇게 해석을 고쳐주시고요. 우리나라 마리간이 아니라 이걸 좀 고쳐주세요. 예, 동이매금 이렇게 이제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한문 선생님한테 맡겼더니 이런 식으로 해석했더라고. 그래서 하우를 아래 삶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동이매금 자체가 이제 일종의 고유 명사죠. 동이매금은 고구려 입장을 볼 땐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야. 그러면 누굴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신라를 의미하죠. 신라.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국은 자신을 중하다고 여기고 주변의 그 이민족들 다 오랑캐로 보죠. 그래서 동이, 서융, 남만, 예, 북적. 이걸 이제 하이간이라고 하는데 또는 사방에 오랑캐가 있다는 인식을 사이간이라고 하죠. 또 예. 그런 인식을 이제 고구려도 받았고 백제에도 영향을 주고 신라에도 영향을 받았어요. 예. 이 자체가 이제 뭐냐면 동쪽에 오랑캐니까 이게는 신라가 되는 거야. 매금이라는 것은 이제 마리강의 비칭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 왕으로 가는 그 가도기 표로서 매금이었어 그랬죠. 그래서 이 동이 매금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은 율지형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동이 매금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하사하고 하사를 받고 돌아왔다. 의복을 이제 하사받은 거야. 상국이 하국한테 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 사실은 조공책분 관계나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럼 부당한 이유를 쓰려면 요 사조의 근거에서 동명왕이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했다. 이거는 독자적 세계관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신라왕이 동이매금을 칭한 거는 신라왕을 일종의 제후고 생각하고 자신의 주변을 보고 신라왕을 제후고 인식시킨 거죠. 나한테 하이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간이라든지 천손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죠? 고구려 중심의 독자의 천하관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조공책본관계 문제점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개토대왕이나 중원 고구려 비문에 보이는 독자의 천하관을 내걸어서 이걸 방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또 그 18년도 기출문에 또 나왔던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최근에 한중 역사 분쟁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의 초점을 다음같이 설정했다. 그래서 가의 기준을 쓰고 나의 밑줄친 역사 계승의식을 한 줄 이내로 설명하고 나의 밑줄친 부분에 지칭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 아까 이제 동북공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그 가는 이제 양국의 입장을 이해해 갖고 있는데 양국은 자국사 범주 고구려를 누구의 역사로 볼 것인가 그 기준에서 그 고구려 바대죠. 예, 고구려 바대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바대사에 대한 역사 계승 의식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그것을 이제 근거로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있고 다는 중국의 입장은 고구려 역사를 한국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자, 그럼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의 기준을 쓰겠죠. 그러니까 양국의 자국사 범죄에 삼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일단은 중국은 현재주의와 현존 영토, 역사 영향력이니까 갖고 했죠. 그래서 그 현재 있는 영토는 다 중국의 있는 영토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그래서 고구려 바다의 땅들이 상당수가 중국에 있고 중국의 역사에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는 통일된 다민족 국가론. 그래서 중국이란 중화민족은 한족만 구성된 게 아니라 56개 소수민족 구성됐고 이 소수민족의 역사든 다 중국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바다도 조선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아까 이제 역사 계승 의식,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북방적 역사 계승 의식이 있게 갖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민족이 같은 민족의 역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북방적 역사, 고구려, 발해 이런 역사는 우리의 역사다. 그래서 이제 북방적 역사 인식을 이제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중국이 한동안 고구려 역사와 고구려 역사를 한국과 공유할 수 있다. 그 입장을 표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사양용론이라고 해요. 일사양용. 그래서 동국공정을 주장하기 이전에 그 중국 애들이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사양용론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고구려 역사는 그 중국의 역사와 한족의 역사, 중국의 역사인 한족의 역사와 그 다음에 또 소수민족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이제 제시했던 것이 일사양용론이고요. 그 일사양용론 같은 경우에는
그 80년대에서 이제 그 해가지고 일부 조선인 학자들,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족 학자들이 주장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일사양용론을 주장했고, 근데 그 논리가 이제 1990년대 들어오면서 토민족 다민족 국가론, 그다음 현재주의와 형주의 영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수민족의 역사도 우리 역사다. 중국의 모든 지금 중국이 지배한 땅의 역사도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역사도 우리 역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면서 동국공정을 주장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된 역사 인식이죠. 그래서 일사양용론 이런 것들 이제 용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동국공정까지 해서 이제 그 고대 이제 정치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 경제 부분을 이제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